네, 이제부터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리스트 데이터가 무엇이냐면은 총 28 by 28 해서 이제 1 곱하기 784의 데이터 사이즈를 가진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핸드 리튼 디짓 넘버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직접 숫자를 쓴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0부터 9까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가지는 이제 정답, 그 값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딥러닝을 해볼 텐데, 먼저 파이토치에서는 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면 5만 개의 훈련을 위한 데이터와 테스트를 위한 10,000개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import torch.nn 등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코드를 먼저 쓰시고, 이 코드를 먼저 쓰지 않으시면 다음 여기서부터 바로 신텍스 에러가 바로 이제 런타임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볼 텐데, 총 이제 6개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여기에서는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디멘전과 마지막 디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이에 있는 디멘전은 첫 번째의 마지막 디멘전하고 두 번째에서의 이 첫 번째 디멘전만 잘 맞춰주신다면 이 가운데 숫자는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바꿔보시고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784 디멘전인 이유는 저희가 아까 여기 강의에서 엠리스트 데이터가 28 by 28, 그래서 1 곱하기 784의 디멘전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인풋이 그대로 모델에 들어갈 수 있도록 784 디멘전으로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모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디멘전은 10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모델 안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숫자가 0부터 9 사이의 숫자니까 총 10개의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 10개의 정답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총 마지막 디멘전은 10으로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포워드라는 것은 이 모델 안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xfloat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normalize라는 것을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기에서 만약에 인테저 숫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플로팅 넘버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숫자들을 그냥 다 플롯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파이토치에서 직접 제공하는 튜토리얼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데이터 로더를 이 과정이 필요 없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나중에 테스트 과정에서 직접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이미지를 데이터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따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를 -1 곱하기 784로 바꿔줍니다. 맨 처음에는 이 x 엠리스트 데이터가 28 by 28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렬로 쭉 늘어뜨려 놓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 안에 들어가고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레이어까지 거친 후에는 이 f log softmax
라는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게 합니다. 이 로그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이 로그 소프트맥스는 굉장히 적은 값의 크기를 차이가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0.1, 0.4, 0.5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애들을 더 격차가 크고 더 알아보기 쉽게, 네, 그렇게 일단 넘어가시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검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이제 다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딥러닝에서 지금 이 파이토치를 돌릴 때 필요한 변수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배치 사이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델 안에 집어넣을 때 한 개 한 개씩 집어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세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GPU를 사용하게 돼서 이 패러럴한 컴퓨테이션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어줘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64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고요. 테스트 할 때에는 1000개씩 넣어줘서 빨리빨리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이 에폭이라는 말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5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 이 5만 개의 데이터를 몇 번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1 에폭은 트레이닝 데이터 한 뭉치를 다 썼다는 뜻이고, 에폭이 2라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두 번째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러닝 레이트는 이 모델이 웨이트를 얼마만큼이나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아이와 함께 쓰이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되게 중요한 아이고, 이것을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모델에서는 SGD라는 옵티마이저를 쓸 텐데 거기에서 필요한 하나의 변수고요. no CUDA가 지금 true로 되어 있는데 CUDA를 쓰지 않을 거면 이 true로 되어 있고, 만약에 no CUDA가 false라면 이제 저희가 GPU를 쓴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seed는 1, 그냥 이거는 맨 처음에 모델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될 때 무작위의 값을 가지고 모델이 생성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시드 값을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될지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로그 인터벌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가 몇백 개 들어갔다, 뭐 200개 들어갔을 때마다 지금 트레이닝이 몇 퍼센트 이루어졌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몇 개를 썼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기 위한 그런 변수고요. useCUDA라는 말은 no CUDA가 아니고, 그리고 토치 CUDA가 available 하면 이제 GPU를 쓴다는 뜻이고, 토치 매뉴얼 시드는 이제 토치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디바이스는 이제 어떤 GPU 중에서 만약에 GPU를 쓴다면
어떤 GPU, 몇 번 GPU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GPU를 쓰지 않는다면 CPU로 이제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은 나중에 데이터 로더를 사용할 때 쓰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필요한 이제 변수들이랑 저희가 필요한 이제 디바이스, GPU인지 CPU인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다 완료를 했고요.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하자면 기니까 이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검색을 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데이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부터 뭐 2000 사이에 뭐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숫자 간의 간격이 넓어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생기게 되거나 좀 데이터마다의 그 데이터 분포도가 다르다거나 그러면은 딥러닝 모델이 굉장히 헷갈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전체적으로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균등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딥러닝 모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투텐서는 이제 만약에 numPy 그냥 어레이로 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파이토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텐서로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이고 트레인 로더는 torch.util.data 이거는 이제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그대로의 함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파이토치의 도큐멘트를 활용을 해주시고 이 앞에 디렉토리는 이제 어디에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려고 할 때 어디 위치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을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트레인을 위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인지를 이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순서에 맞게 그냥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한번 섞어서 갖고 올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배치 사이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갖고 트레이닝을 한번 할 때 아니면 테스트를 한번 할 때 데이터를 몇 개씩 집어넣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위에서 모델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선언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델을 만든 후에 GPU든 CPU든 이 모델을 그걸로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옵티마이저는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저를 뭘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것이고 이 옵티마이저가 영향을 미칠 부분은 지금 아까 저희가 선언했던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옵티마이징 할 것이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LR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LR을 쓴다는 것이고 모멘텀도 모멘텀을 위해서 선언한 모멘텀을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가 나오는데 이 코드들을 그대로 한번 다 써보시고 한 줄 한 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작성이 다 끝나시면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트레인은 이제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딥러닝에서 트레인 할 때 적용되는 기법이랑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 쓰이는 기법이랑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 트레인에서는 쓰이는데 이밸류에이션에 할 때에는 쓰이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 하나의 이런 모드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이 트레인 로더 안에서 저희가 지금 5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배치 64개로 여러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가 이제 몇 번째 배치인지를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와 타겟을 64개씩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와 타겟을 가져오고, 이 데이터와 타겟을 이제 CPU에서든지 GPU에든지 이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가 지금 만약에 이제 로스를 백워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그레디언트 값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옵티마이저를 하나 다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모델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가 이제 모델 안을 흘러서 아웃풋이 나왔겠죠? 이제 그 아웃풋을 타겟이랑 비교를 해서 FNLL 로스를 통해서 로스 값을 받습니다. 그 로스 값을 통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제 옵티마이저가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인터벌마다 이제 저희는 200으로 설정을 했죠. 배치가 200, 400, 600, 800 이렇게 될 때마다 트레이닝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로스가 얼마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프린트 문이고요. 테스트 할 때도 이제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한다. 테스트 로스는 0이고 코렉트는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작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트레이닝이 몇 % 진행 중이다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랑 타겟을 이제 1000개씩 불러오기로 했죠. 그래서 1000개씩 들어가서 모델 안에 들어가고, 아웃풋이랑 타겟을 비교해서 NLL 로스를 이제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1000개씩. 왜냐면은 이 테스트 로스를 나중에 테스트 로더의 이제 길이만큼 나눠서 평균적으로 테스트 로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프레드는 output.argmax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아웃풋에서 argmax를 해주면은 이제 모델이 예측한 숫자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예측한 숫자 값이 타겟이랑 같다면은 커렉트를 더하기 해줘라 라는 이야기고요. 이 커렉트는 결국 어큐러시가 되겠죠. 얼마나 모델이 잘 맞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데이터와 타겟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배치만큼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써놨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트레인 로더에서 첫 번째 배치가 나오게 돼서 데이터와 타겟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서 제가 이것들을 다 플레이를 안 눌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날 거고요. 이 안에서 블럭 안에서 코드를 수정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은 이걸 다시 누르셔야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은 웹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제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0.424242, 0.4242가 이렇게 많은데 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잘 보시면 이제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고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검은색 배경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숫자들이 써져 있는 부분이 하얀색으로 지워지는데 지금 이 맨 처음과 마지막 부분만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이 가운데에는 뭐 너무 많으니까 생략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이 0.424가 많은 이유는 이 겉에 검은색 부분을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레이블들은 이렇게 타겟 값들은 이렇게 64개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F4만큼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죠.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로스 값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로스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지 않으면은 트레이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스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값이 나오거나 그럴 때에는 이제 코드 안에 버그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하고요.